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보드 제머선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입 가격입니다.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요새 전국인 것 같아요. 과연 우크라이나 지역의 돈바스 지역의 지역이 이제 러시아의 기대처럼 과연 독립국으로서 대외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요새 시장을 보면 이렇게 참 힘이 빠지는데 그럼에도 순달람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 탑5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5가지를 보면은 가치주 영역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크래프트 하인즈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하나 있는데 4위에 있는 익스피디아입니다. 익스피디아는 아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여행과 관련된 주식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주식들이 나름 힘을 내면서 주가가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종식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차트를 아침에 그려서 갖고 온 건데요. 하루에 100만 명 넘게 나오던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이제는 하루 3만 명도 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신규 확진자 숫자가 떨어진 건데요. 이쯤 되면은 정말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되는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2주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신규 확진자 숫자와 지금 사망자 숫자가 지금 현격하게 줄고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줄어들게 되니까 올해는 드디어 해외여행이 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1일 어저께죠. 호주가 드디어 국경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국을 전면 허용한 건데요. 호주 총리가 직접 멜버른 국제공항에 나가가지고 기다림은 끝났다면서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남아의 일부 국가 그리고 뉴질랜드 등도 입국 제한을 해제할 것이다라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한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시드니로 여행을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응축되어 있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폭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여행 관련 주식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스피디아도 그런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하지만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위의 차트가 익스피디아 차트고 아래는 여행 관련 ETF인 AWAY, 그러니까 Away ETF 차트입니다. 둘 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익스피디아는 지난주 16일에 무려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여행 주식들보다 특히 익스피디아가 강했다는 이유라는 건데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익스피디아는 코로나 시기에 잘 해왔던 여행 그룹으로 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2020년 왼쪽 걸 보시면 돼요. 2020년에도 온라인 여행 대행업 매출 점유율에서 글로벌 2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1위는 부킹스닷컴. 부킹스닷컴은 네덜란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재밌는데 홈페이지 방문객 점유율이에요. 사람들이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이트가 무엇인지 집계를 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끼지 않고 순수 자유여행을 대상으로 한 지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익스피디아가 에어비앤비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익스피디아는 지난 2월 10일에 4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은 인라인,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EPS는 비트,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0.41달러나 높게 나왔으니까 좀 크게 비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딩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주가가 신고가 가고 그런 증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익스피디아의 핵심 지표들을 제가 표로 만들어 온 겁니다. 왼쪽 그래프는요, 익스피디아의 총 예약 금액과 숙박 요금 추이를 제가 그려본 건데요. 오른쪽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그렸습니다. 왼쪽을 한번 보시면요, 총 예약 금액과 숙박 요금 아직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숙박 요금의 경우에도 18년 4분기를 100으로 쳤을 때 현재는 75 정도만 받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그래도 2020년 대비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해외여행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름 빨리 회복한다는 것, 그리고 올해는 이 속도가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매출과 영업이익 그래프인데요. 매출은 평년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재밌습니다. 영업이익이 2020년 4분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4억 6천 정도 이렇게 적자였는데 21년 4분기에는 이렇게 흑자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평년 대비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마진 개선을 이뤄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진 개선은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브랜드들은 익스피디아 그룹 산하에 있는 모든 여행 그룹들을 좀 나타낸 겁니다.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룹들이 많은데요.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그 다음에 트립하고 다 익스피디아 그룹 거예요. 문제는 이전까지는 각 이런 사이트들에 각각 들어가면은 각각 예약을 하고 포인트를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스닷컴 마일리지 따로 있고 트립하고 마일리지 따로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익스피디아가 로열티 정책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이걸 통합체제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산하 모든 브랜드들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도로 통합을 했다는 뜻인데 이게 고객 확보와 고객 유지율에 있어서 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고 마케팅을 해서 실제 고객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효율을 잘 뽑아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적 개선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면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요새 같은 어지러운 장세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종업계와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동종업계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바로 트립닷컴과 에어비앤비가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PER이나 EV 세일즈 같은 지표를 봤을 때 익스피디아는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PER은 얘들은 100배가 넘어가는데 익스피디아는 27배, EV 세일즈도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매출 증가율을 따졌을 때는 에어비앤비에게 그렇게 크게 꿀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에어비앤비에게 이렇게 좀 뒤처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케팅 효율화를 통해서 점차 개선될 여지는 엿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상대적으로 경쟁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부담 없는 성장 가치주로서 올해 코로나 종식 기대감으로써 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익스피디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올해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올해 증시 상황도 되게 좀 착잡하고 순위를 너무 계속 달리다 보니까 좀 쉬고 싶어서 그런지 휴양지를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은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도 저는 내일 또 열심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래미였습니다. 호이!